캐나다에 랜딩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오늘은 캐나다 간호사 연봉과 코스트 오브 리빙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는 토론토에 랜딩해서 첫 직장인 런던을 이용했고, 그리고 지금은 해밀턴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세 개의 도시를 이동하며 살아본 결과 놀랍게도 캐나다는 거주하는 위치에 따라 생활비가 유의미하게 다르다. 토론토, 밴쿠버 같은 대도시일수록 그 생활비가 높고, 그리고 이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그 생활비는 줄어든다. 캐나다 병원 간호사는 유니온에 속해 있어서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 받는 페이는 같다. 각 주마다 정해진 시급에서 그 연봉이 정해지는 것이다. 2026년 온타리오 간호사 시급은 1년차 기준으로 40.24불이다. 풀타임 기준으로 한 달에 13번에서 14번의 시프트를 근무하게 되는데, 한 번의 시프트마다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각종 프리미엄이 붙으면 대략적인 한 달 월급은 다음과 같다. 이는 실제로 내가 받았던 월급과 거의 유사하다. 나는 원래는 2개의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하면서 해당 페이의 10% 유효를 받아서 한 달에 대략 5,200에서 5,400불 정도를 받고 있었는데, 새로 이직하게 된 병원에서 픽업하고 오버타임의 제한이 없고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병원이라 첫 병원과는 작별 인사를 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쓸까? 나는 현재 스튜디오에 살고 있는데 이 렌트 비용이 한 달에 1,200불, 그리고 전기세가 70불이 더 나간다. 식비가 800불, 교통비 200불, 통신비 및 각종 멤버십 100불, 집 멤버십 피 70불, 간호사 면허 갱신 비용 33불, 자격증 갱신 비용 12.5불, 그리고 여기 와서 고양이를 입양했는데 고양이 유지 비용 120불. 나는 대략 5,200불 정도를 한 달 수익으로 얻고 생활비로 한 달에 3,200불 정도를 소모한다. 그러면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이 2,000불 정도 되는데 하나로 2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놀랍게도 이건 해밀턴이기 때문에 저렴한 거다. 토론토 병원의 월급은 같지만 여기서 나가는 비용이 조금씩 더 들어간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건 랜드피. 토론토는 워낙 큰 도시이기 때문에 업타운, 미드타운, 다운타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아파트 콘도에서 한 베드룸을 쉐어하는 비용은 1,200에서 1,400불, 스튜디오를 쓰고자 한다면 1,500불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또 단순히 렌트비뿐만 아니라 토론토는 소비하기 쉬운 곳이다.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고 거리마다 소비를 유발하는 각종 카페와 레스토랑이 주비하다. 자, 여러분이 힘든 시프트 근무를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옆에 있는 카페에서 정말 맛있는 디저트가 보인다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 그렇게 6불, 10불 쓰다 보면 외식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식자재, 같은 상품이라도 유통비와 자릿세가 있어서 토론토가 다른 도시보다 더 비싸다. 자, 그러면 굳이 내가 토론토로 가야 할까? 사실 나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토론토에 있기 때문에 오프나 주말마다 놀러 가긴 한다. 처음에는 이 해밀턴이라는 도시가 연고지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어서 토론토로 이직을 생각을 해봤고, 실제로 토론토 한 병원에서 레퍼 요청을 받기도 했다. 근데 막상 가보려고 하니 이 해밀턴이라는 도시의 장점이 너무 많다. 해밀턴 다운타운에 필요한 것이 다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예술가들의 흔적도 보인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할 때마다 이제 해밀턴 레프레젠팅이라고 소리를 듣긴 하는데, 역시 사람이나 도시나 한번 정을 주면 떼기가 좀 어렵다. 전반적으로 캐나다 경기가 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다. 입을 대로 기억했던 킴스 아이스캡은 4불대가 되었고, 젊은 사람들조차 갈 곳이 없어 홈리스가 되기도 한다. 캐나다는 공공의료로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홈리스들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건 내가 과연 이 공공의료에서 계속 몸을 담고 싶은지이다.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평등성이 좋지만 헬스케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많고 폭력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환자한테 맞을 뻔한 적도 있고, 내가 보호자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과 사시던스 함께 씨름했던 순간도 있다.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이게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생각했던 간호사가 이런 것이었나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기대했던 만큼 푸른 잔디밭이 아니었고 외로운 순간도 있다. 그래서 나도 결국엔 미국행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다.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인 가치는 아니고 미국행을 결정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점점 높아지는 캐나다 코스트 오브 리빙은 그 결정을 쉽게 만들어주었다. 그린카드가 나오기까지 조금 걸리겠지만 그 기간 동안 내 인생의 연이 있던 이곳에서 공공의료를 체감하며 시간이 지나 내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공공의료에서 일했던 경험이 나를 이루는 한 부분이 되어 있겠지. 그리고 캐나다 PR도 얻게 되면 나중에 은퇴할 시점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